예,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국민의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고 선대위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선을 불과 65일 남겨둔 상황에서 초유의 사태인 것 같은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인터뷰는 생방송이 아니고 조금 전인 7시 40분쯤에 녹화된 것이라는 점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당에서 총괄선대위원장님도 사퇴했다라는 공지가 나갔고 그리고 조금 전에 그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착오다. 총괄선대위원장님은 사퇴한 것이 아니다. 이런 수정 공지가 나갔는데 정확히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사실은 이 전달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실질적으로 내가 사퇴를 완전히 그만두는 거지 무슨 사의를 표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도 저도 궁금한 따름이. 사실상 이 선대위 전면 개편인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후보도 이런 사실을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후보한테 내가 연락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후보가 상당히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금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 하나 딱 저질러 가지고서 이 발동을 걸지 않으면은 이 선대위 개편이라는 것이 시간이 너무 끌어올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던 거예요. 지금 불과 며칠 전 지난 연말만 해도 그렇다고 해서 선대위를 개편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등을 볼 것 같으면은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연말과 연초를 통해 가지고서 여기저기 저 나름대로 많이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선대위가 이런 모양을 가져가서는 선거를 제대로 승리로 이끌 수 없다 하는 이런 불안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조직이 너무 비대한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사실 조직이 비대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필요 없는 조직도 그냥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조직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쓸데없는 경쟁 관계가 돼가지고 마찰이 빚어지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나타난 소위 시대전환위원회라는 데서 영입한 인사 하나가 오히려 선거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여튼 선대위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을 개편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선대위 개편하겠다는 방침은 이제 위원장께서 발표를 하셨고 후보는 몰랐다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빨리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앞으로 후보가 있고 위원장님 두 분만 사실상 남은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구 주도로 그럼 선대위를 다시 개편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내일 모레 사이에 이거를 일단락을 지어야 됩니다. 이거를 질질 끌고 갈 것 같으면 선거 운동 자체가 좀 차질을 빚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하여튼 내일 모레 사이에 끝을 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선대위 방향, 본부장을 없애겠다라든지 좀 방향은 지금 사실은 본부장이 한 6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꼭 필요한 본부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본부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걸 갖다 변경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새롭게 편성할 거는 뭐냐면 이 총괄본부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서 이 총괄본부가 후보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갖다 직접 통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인적 구성 말씀하셔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언론이 분석하는 것 중에 이준석 대표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여전히 이 상태로서 선대위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선대위가 전면 개편이 되는 셈이니까 이준석 대표도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알겠지만 선대위가 어떻게 변화에 함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의 후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이 국민의힘의 후보를 당선되려야 할 책무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자기 스스로도 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그동안에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준석 대표의 요구가 이제 선대위 개편이 있고 또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측근, 뭐 이준석 대표 표현으로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도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그 윤핵관에 대한 실체를 제가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윤핵관이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것도 가늠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 선거총괄본부가 생겨나가지고서 여기에서 후보에 대한 모든 걸 갖다가 관장을 할 것 같으면은 윤핵관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게 난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혹시 오늘 조금 전에 일단 저지르려고 보셨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와 뭐 전화 통화라든지 직접 만나든지 했습니까? 내가 오후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예.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다가. 뭐라 그러던가요, 윤 후보는? 조금 뭐 섭섭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거는 뭐 이 후보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나 이게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이걸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났을 거라고 봐요.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후보께서 좀 연기라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위원장님의 말에 좀 서운해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그건 사실은 뭐 대통령 선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자와 감독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 그게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상당히 지난 연말 동안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도 벌써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나는 뭐 단일화 얘기라는 것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지금 뭐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오르니까 상당히 흥분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단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 있는 현상이지 거기는 대다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을 계기로 한 앞으로의 선거 캠페인의 전망 좀 해주시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50%가 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좀 빠져 있는 이런 현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그렇게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1월 달 동안에 이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은 1월 말쯤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잃어버린 지지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나타나는 현상이 1월 말에 갈 것 같으면 다시 재편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거라고 될 거로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혼란스러우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잔류하시면서 앞으로 선대위 개편을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내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